이곳 인천공항의 비상 착륙으로 인하여 낯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묻어났고 낯선 환경에 대한 미묘한 불편함도 감돌고 있는데요. 대기실로 들어온 그녀들은 한국인 승무원들이 차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순간도 잠시 갑자기 한 독일 승무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비틀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국 승무원들은 그녀를 곧 부축했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장소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과연 그들의 눈앞에는 어떤 광경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승무원 안나입니다. 15년간 근무해온 독일의 대표 항공사에서 저는 어릴 적 동경했던 승무원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동경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동경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제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열정으로 이뤄낸 꿈인데 포기하면 어떡해요? 라며 만류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더 이상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만든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때는 눈부시게 빛나던 이 직업이 이제는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동료들은 이런 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했어요.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휴식을 결심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스케줄만 마치고 긴 휴가를 가기로 했죠. 그동안 미뤄두었던 제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천천히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비행이 바로 베를린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노선이었어요. 평소 독일 항공의 자부심이었던 아시아 장거리 노선이라 마지막이 순조롭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휴가 동안 무엇을 할지 설렘 가득한 계획을 세우며 이 마지막 비행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륙 직후부터 뭔가 달랐어요. 수천 번 경험한 이륙이었지만 그날은 기체의 미세한 떨림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호흡이 잘 맞던 베테랑 기장님의 비행인데도 이륙할 때의 진동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15년 경력의 직감으로 선임 승무원에게 보고했지만 휴가 앞둔 긴장감 아닐까요? 너무 예민해하지 말고 마지막 비행을 편하게 즐기세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객실 서비스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승무원 호출을 받았습니다. 승무원실에 도착하자 기장의 비상 지시가 내려왔어요. 제가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연료 시스템 결함으로 즉시 비상 착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행히 우리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었고 한국관제센터와의 신속한 교신으로 착륙 허가를 받았어요. 승객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좌석은 더욱 세심하게 체크했죠. 그렇게 긴장된 시간을 보내며 저희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15년 경력에 처음 겪는 비상 착륙이었어요. 게다가 아시아 공항이라니. 솔직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완벽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아시아 공항에서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큰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이 예기치 않은 착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독일의 정확성과 품격에 익숙한 제가 보기에 아시아 승객들의 문화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특히 중국과 한국 승객들에 대한 편견이 컸죠. 15년간의 승무원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대부분 이 노선들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일본행 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어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좀 더 유럽스러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본 승객들은 마치 그 나라의 이미지처럼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있었고, 비행 중에도 특별한 문제나 위생 관련 이슈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내식 서비스가 끝난 후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은 우리 독일 승객들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승객들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통로에서 서성이며 다른 승객들의 휴식을 방해했어요. 좌석 상태는 더 심각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좌석을 더럽히고 갔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는 기본이고 음료를 엎질러 놓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있었던 베이징행 비행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기내식으로 나온 생선 요리를 먹고 남은 뼈를 바닥에 그대로 뱉더니 발로 의자 밑으로 밀어넣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모습은 한국 승객들 사이에서도 자주 목격됐죠.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승무원들을 마치 자신들의 하인처럼 대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물 가져다 주세요. 담요 더 주세요. 이 음식 맛없으니 다른 거 주세요. 등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졌죠. 그래서 저희 선배 승무원들은 이런 노선의 비행을 아예 기피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그들의 참을성 없는 태도였어요. 서비스를 요구하고 나서 30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해 오곤 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이나 한국 승객들이었습니다. 음료 하나를 주문하고 10분도 못 기다린 채 음료는 언제 나오냐며 버튼을 연신 누르는 게 일상이었죠. 저희가 다른 승객을 응대하고 있거나 기내식 서비스 중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항공 서비스는 결코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닌데 기본적인 배려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300명이 넘는 승객을 소수의 승무원이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을 위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습에 때로는 정말 지치기도 했죠. 그래서 싱가포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 착륙은 정비에만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우리 비행기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는지 오늘은 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기장의 말에 크게 낙담했죠. 더구나 이런 후진국에서 과연 제대로 된 정비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독일에서 새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독일의 정밀한 기술력과 완벽한 정비 시스템에 익숙한 저로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혀 신뢰할 수 없었죠. 게다가 볼 것도 없는 이곳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현재 상황과 대책을 매뉴얼대로 안내하고 기내를 정리한 후에야 저희는 승무원 휴게실로 안내받았어요. 언제 다시 비행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공항에서 대기하라는 지시였죠. 휴게실은 예상과 달리 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승무원들을 처음 마주했는데 솔직히 놀랐어요. 소문대로 정말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피부를 가진 분들이더군요. 특히 한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채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련된 유니폼 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죠. 저도 한쪽 자리에 앉아 비상 착륙으로 인한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인지 심한 현기증이 밀려왔고 호흡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제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쓰러질 것 같자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어깨를 잡아주는 것 같았지만 정신이 몽롱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릿속이 뒤엉키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와중에도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본 한국인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와 제 상태를 살피더니 저를 부축하려 했죠. 그러자 제 동료들이 놀라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무원 채원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상태를 설명했고 공항 내 병원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채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기치 않은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 안에 병원이라니요. 처음엔 그저 약국에서 약이나 받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는 현대식 의료 장비가 갖춰진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최신식 병원과 견줄 만한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깔끔한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투명한 링거액이 팔로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깨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심한 진료 태도는 유럽의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1시간 정도 링거를 맞는 동안 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온몸을 감싸던 열기도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신이 들려는 찰나 옆을 돌아보니 채원이 제 곁을 지키고 있더군요. 걱정돼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라며 보여준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채원이는 제가 다시 휴게실로 돌아갈 수 있게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채원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걸음걸이를 맞추어주며 중간중간 괜찮은지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특히 이런 특별한 상황에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오늘은 자신의 비행도 모두 끝났다고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센스도 보여줬죠. 그런데 휴게실에 도착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일행의 모든 짐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고가의 전자기기와 지갑까지. 게다가 승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채원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이곳은 승무원 전용 공간이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두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도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을 거라며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소매치기나 절도 사건이 종종 있었고 특히 공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마다 귀중품 관리에 신경 써야 했던 경험 때문에 채원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찝찝해지기 시작했어요. 비상 착륙 과정에서 흘린 식은땀 때문에 승무원 유니폼은 완전히 구겨져 있었고 몸은 끈적거렸습니다. 머리카락도 땀에 젖어 흐트러져 있었죠.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채원이 많이 불편하시죠?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이대로 비행 재개를 기다리자니 끔찍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채원은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바로 샤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승무원 전용 샤워실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공항 안에 각종 편의시설과 호텔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유니폼도 즉시 세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걸으며 마주한 광경들의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특히 캡슐 호텔의 존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독일의 공항들도 시설이 훌륭하다고 자부했는데 이곳의 수준은 그 이상이었어요.
호텔 시설은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시킬 만큼 럭셔리했습니다. 깔끔한 샤워를 마치고 유나가 빌려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본격적으로 공항 구경에 나섰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도시 속의 도시였죠. 제1여객 터미널과 제2여객 터미널로 나뉜 거대한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갖춰진 완벽한 편의시설이었습니다. 이미 경험한 병원은 물론이고 식당, 카페, 우체국, 은행까지 심지어 영화관과 박물관까지 있다는 걸 알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 하나하나가 호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들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전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긴 하지만 대부분 유료이거나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며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터넷 속도에 감탄하는 동안 유나의 안내로 저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몸은 한결 나아졌지만 카페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죠.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고가의 전자기기들이 주인 없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의아해하는 제게 채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사용 중인 자리니 비어있는 다른 테이블을 찾아가자고요. 정말 살아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독일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중품을 이렇게 놓아두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독일에서도 가끔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귀중품을 두고 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상이라니.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상쾌한 카페인과 함께 기운을 차린 후 채원은 저를 인천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꼭 맛보셨으면 해서요라는 유나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겼죠. 게다가 아까부터 배가 고팠던 터라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상 차림에 놀랐습니다. 뜨끈한 순대국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해물파전, 노릇노릇 구워진 감자전까지. 독일의 정갈한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하나 음식을 놓는 방식과 깔끔한 식기들이 인상적이었죠. 순대국밥의 깊은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순대가 조금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이상하게 끌리는 맛이었어요. 칼칼한 국물에 김치를 곁들이니 이상하게 조화로웠죠. 특히 채원이 알려준 대로 김치를 국물에 살짝 담가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해물파전과 감자전도 정말 훌륭했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막걸리의 달큰한 맛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채원은 음식 하나하나의 유래와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가 최고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조합이죠.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소 한식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특히 위생면에서 걱정도 많았는데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과 전통이 담긴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특히 이런 음식들이 공항 근처의 일반적인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나라라면 분명 더 많은 매력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 나눈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부터 생활 방식까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음식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여유 있게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음식만큼은 진심을 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나가는 거죠. 채원의 설명을 들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각각의 반찬들과 메인 요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서 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꼭 들려주고 싶었죠. 아마 그들도 저처럼 놀라워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순대국밥의 깊은 맛과 막걸리의 달콤함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며 부기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부기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행기 정비가 모두 끝났으니 2시간 후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비가 벌써 끝났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독일에서라면 최소한 하루는 걸렸을 테고 아마도 이틀은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정비를 끝냈다니. 더구나 실시간으로 정비 현황이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왔어요. 특히 정비 과정의 투명성이 인상적이었죠. 각 단계마다 전문 정비사의 사인과 검증 결과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심지어 정비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비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지만 이런 신속함과 정확성, 거기에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저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비팀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팀워크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최신 장비를 다루는 숙련된 모습까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탑승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떠나기가 싫을 정도였죠. 그때 채원이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간식 꾸러미와 손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불편함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아까 제가 감탄했던 전통차와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처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해요. 채원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예정된 휴가 계획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북촌의 한 한옥스테이에서 지내면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죠. 아침에는 마당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말이면 템플스테이도 가고 한식 요리 클래스도 듣고 있어요. 특히 김치 만들기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죠. 발효 음식의 과학적인 원리부터 손맛의 중요성까지 한국 음식에 담긴 지혜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부모님께 전화로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설마 그런 나라가 라며 믿지 못하시지만 제가 경험하는 건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 뿐이에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24시간 편의점,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더 나아가 저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 항공사 취업을 위해 토픽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죠.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최첨단 시설과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승무원으로서의 제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만들었거든요. 이미 한국의 주요 항공사들의 채용 정보도 살펴보았어요. 제 경력과 어학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따뜻함을 모두 가진 승무원이 되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모습을 봤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머지않아 제가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경험한 이 따뜻함을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겠죠? 요즘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즐겁거든요. 특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나가는 길이 좋답니다. 깨끗한 전철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경험할 때마다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죠.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안전함이에요. 밤늦게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들의 휴대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높은 시민의식은 독일에서도 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면서 매료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메뉴도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공손한 표현들이 많은 게 인상적이에요. 가끔은 독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곤 해요. 그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특히 부모님은 제가 한국 항공사에 취직하겠다는 결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한옥의 마루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전통차를 마시는 순간이 특히 행복합니다. 이런 여유로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공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답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일 승무원 안나가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대한민국의 매력에 반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안나에게 많은 관심과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